20대인데 통풍에 걸렸다는 얘기 요새 주변에서 꽤 많이 들으시죠? 이것은 이제 실제로 제 주변 지인의 모습인데요. 사실 이거는 통풍 선배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통풍에 걸려서 6년 동안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발가락이 욱신거려서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쵸? 그리고 이불만 스쳐도 아프고,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도 진짜 좀 힘들었었어요. 이게 진짜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병으로 불리는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통풍이었기에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어서 완치를 위해서 수백 건의 논문을 읽고 식습관부터 운동, 그리고 몸에 좋다는 성분까지 제 몸에 직접 임상실험을 거치며 종결법을 겨우겨우 좀 알아냈습니다. 그러한 노력 덕분인지 지금은 제밥 없이 3년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돌들이 음악만 틀어주면 그간 연습해왔던 춤을 추잖아요. 저도 이제 누군가 통풍에 대해서 물어보면 A부터 Z까지 설명할 정도로 통풍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전공이나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주변에서 뭐 통풍 전문가, 통풍 박사, 통풍 선배라고 이렇게 좀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 말 믿고서 치료된 회사 부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 그 다음에 제 동생 이렇게 있고,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고서 실제로 좋아졌다는 사람들이 조금 거짓말 못해서 100명은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 통풍 환자들은 좀 항상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완전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가는 병이라던데. 그리고 거의 항상 이 질문이 이어집니다. 타투체리 먹으면 좋아진다던데 맞아요? 통풍 관련 정보를 보면 타투체리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브로멜라인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공부해서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한테 먹는 건데 적어도 이게 왜 좋은 건지, 그리고 어떤 원리인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최소한의 이 고통을 이겨내려면 원리를 더 파악하고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솔직히 나는 그런 거 논문 볼 시간도 능력도 없고 너가 좀 정리해주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로서 통풍 극복 종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적어도 이 영상이라도 끝까지 보시고 6년간 고통받고 수백 건의 논문, 그리고 수백 건의 임상실험 겪은 경험이랑 이야기를 토대로 그대로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풍은 이제 표린 많은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래서 술 끊고 고기 끊고 표린이 많던 음식, 다시 말해 주로 육류를 완전히 끌어버립니다. 마치 채식주의자처럼요. 그런데 통풍을 오래 겪어보신 분들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안 먹었는데 왜 통풍이 재발되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왜 그럴까요? 이제 본론적으로 좀 들어가자면 통풍은 단순히 음식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풍을 크게 보면 몸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 때문에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요산이 과하게 만들어지는 경우, 두 번째는 요산이 잘 배출되지 않는 경우, 세 번째로는 요산이 몸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우리 몸은 쌓인 요산을 적군으로 인식해서 백혈구가 공격하는 강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염증 반응의 부산물로 발가락이 붓고 뜨거워지며 욱신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풍 관리는 생성, 배출, 염증, 이 세 가지를 같이 관리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도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요산 생성입니다. 우리 몸은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요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효소가 있는데요. 바로 엑소 효소입니다. 이 엑소 효소는 간에서 생성되는 효소인데 이 효소의 활성이 높아질수록 요산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풍 관리는 이 엑소 효소의 활성을 안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많이 만들지 않게 해야 될 테니까요. 그죠? 엑소 효소의 활성을 안정화하는 성분으로 잘 알려진 것이 퀘르세틴, 루테올린 같은 플라보노이드 계열 성분입니다. 이 퀘르세틴은 특히 샐러리 씨앗, 올리브유에 많이 들어있는데 과거 로마 그리스 시대 통풍자들이 샐러리 씨앗, 올리브유를 먹으며 치료했다는 고대 문헌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로멜라인은 여기서 같이 얘기를 드리면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에서 효리한 효소인데요. 브로멜라인 자체적으로 엑소 효소를 안정화하기보다는 퀘르세틴 같은 성분의 효소를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크레세틴, 루테올린이 들어간 성분을 섭취하되 브로멜라인을 통해 흡수력을 높여서 크레세틴, 루테올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면 요산 배출인데요. 되게 중요하죠. 요산은 적게 만들더라도 결국 쌓이지 않도록 몸 밖으로 배출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심장인데, 이제 심장은 요산을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이 배출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산이 혈액 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원리에서는 이 요산 배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몸의 대사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심장을 튼튼히 하는 성분은 무엇이 있느냐? 이와 관련된 해외 논문에서 많이 언급되는 성분이 베르베린입니다. 우리가 베르베린은 흔히 혈당을 안정해주는 다이어트 쪽으로만 알고 있는데, 베르베린은 심장을 튼튼해서 요산 필터링을 강화하는 데 아주 좋은 성분입니다. 특히 베르베린은 내장암을 대량으로 하는 데 있는데 인도산이 좀 유명합니다. 따라서 심장 배출을 촉진하는데 베르베린을 섭취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도 매일매일 먹고 있었고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염증 반응인데요. 사실 통증이 생기는 직접적인 이유는 요산 자체라기보다는 관절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 때문입니다. 관절에 요산 결정이 쌓이면 우리 몸의 백혈구가 이것을 공격하면서 강한 염증 반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붓고 뜨거워지고 욱신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염증 반응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타트체리를 찾습니다. 타트체리는 항산화 성분과 함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작용이 알려져 있어서 통증을 일시적으로 더 느끼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타트체리를 먹고 통풍이 좋아진 것 같다 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 타트체리를 좀 먹어봤는데 실제로 통증이 좀 완화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좀 잘 아는 한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타트체리도 좋긴 한데 한번 버드나무 성분으로 된 거 한번 찾아서 드셔보세요. 그래서 저도 버드나무 성분이 들어간 좀 살리시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같이 섭취해봤는데 타트체리만 먹을 때보다 확실히 훨씬 통증 완화가 좀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저도 좀 찾아봤고 관련 연구들을 버드나무에서 유래한 살리시산 성분이 이제 아스피린 원료가 될 정도로 항염작용과 관련하게 항염작용에 더 강력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더욱이 버드나무가 루이 14세 그리고 헨리 8세의 통풍에도 쓰일 정도로 왕들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성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풍 관리에는 타트체리 하나만 먹는 접근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타트체리 외에도 이런 항염작용을 하는 성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제 통풍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요산 생성, 요산 배출, 염증 반응 이 세 가지를 같이 관리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타트체리 하나만 보고 통풍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통풍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구조를 기준으로 성분을 보시면 통풍 관리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진짜 통풍이 왔고 6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이 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사실 저 스스로뿐만 아니라 이걸 케어해주는 가족 간에도 불화가 많이 생겨서 가정적으로도 좀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죽을 뻔한 상황까지 갔던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통풍 관리하게 되었는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처럼 재발 없이 지내게 되었는지 그 여러 과정들을 블로그에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실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처럼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된 내용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블로그 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